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소스 코드, 소스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보통 소스 코드라고 많이 하죠. 소스 코드라고 하고 이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소스 코드를 작성해 오세요. 레포트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세요라고 하면 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란 얘기입니다. 보통 언어별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확장자가 있어요. C 언어는 .c가 되겠고요. C++, C#, Java, Objective-C, Swift, Go, Kotlin, 파이썬 뭐 이렇게 언어별로 이제 다른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의 확장자를 보면 이 언어가 어떤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고급 언어들이라고 했죠. 이런 고급 언어들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기계어 0, 1, 0일입니다. 0이면 동작 안 하고 1이면 동작하고 이런 게 이제 컴퓨터죠. 굉장히 단순한 녀석인데요. 빠르게 많은 일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고급 언어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들은요,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어로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트 방식이 있습니다. 컴파일 방식. 컴파일 방식을 사용한 언어는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서요. 그걸 가지고 기계어로 만들어져요. 인터프리터 방식을 쓰는 언어들은요, 인터프리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있어야 되고요. 그 인터프리터를 거쳐야지 기계어가 나옵니다. 물론 언어에 따라서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언어들이 또 있습니다. 자바가 이제 대표적인 언어고요. C 언어는 이제 보통 컴파일러 방식으로 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하고요. 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컴파일러는 우리가 번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책 번역해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이제 컴파일 방식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통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매 한 줄 한 줄 바로바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인터프리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 언어는 이 컴파일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C 언어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려면 기계어로 코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컴파일러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컴파일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GCC도 있고, 클랭도 있고, 비주얼 C++. 자, 비주얼 C++은 얼핏 얘기하면 컴파일러 이름은 아닌데요. 여기 이제 컴파일러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C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 기계 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obj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져요. 여전히 실행 파일이 아니고 기계 코드가 아닙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를 거쳐서 .obj 파일을 만들었는데 중간중간에 아직 기계어로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기계어로 바꾸기 위해서 링커라는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해요. 링커. 이렇게 링커를 가지고 완전한 실행 가능한 기계어 코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링킹 작업이라고 합니다. 컴파일에서 만들어진 각 오브젝트 모듈을 연결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printf라는 함수를 프로그램 중간에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다른데 그 기계어 코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계어 코드를 갖다가 여기다 여러분들 소스 코드 중간중간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기계어 이진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요. 자, 소스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링킹을 거쳐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 코드를 만들어 실행 파일을 만들었는데 실행 파일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보통 버그를 잡는다고 해요. 에러인데요. 에러인데 왜 버그라고 하냐면
이 1946년도에 그레이스 오포라는 여자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별도 달고 했던 유명한 분인데요. 자, 이분이 오퍼레이터로 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 컴퓨터가 1946년이니까 집채만한 컴퓨터가 있던 시절이죠. 자, 근데 거기 이렇게 아까 선으로 연결해서 컴퓨터를 0101로 해서 연결한다 그랬죠. 근데 아무리 해도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릴레이를 연결할 때 거기에 나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접촉부가 연결이 안 돼서 동작을 안 한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노트에다가 이렇게 이 버그 때문에 나방 벌레죠. 이 버그 때문에 동작을 안 했다고 기념으로 이렇게 자기 노트에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버그 최초의 버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 되면 이제 컴파일 링킹까지 했는데 실행이 안 되면요 보통 버그가 있는 거예요. 이 버그를 잡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하게 되면 뭐 제거하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이죠. 그래서 디버깅 작업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실행 가능한 코드를 만들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에러, 버그도 있고요. 경고도 있어요. 경고. 경고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도 경고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다 프로그램을 잘 완벽하게 만들어 줘야지 됩니다.